착하게 살수록 인생이 망가지는 이유. 프리드리히 니체가 경고한 선량한 사람의 위험.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평생 착하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허탈할까? 남에게 피해주지 않으려 애썼고, 부탁받으면 거절하지 못했고, 화날 일이 있어도 참았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내 인생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더라는 겁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선량한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다. 이 말이 처음엔 불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착한 게 잘못됐다는 말처럼 들리니까요. 하지만 끝까지 들어보시면 니체가 정말 경고한 건 따로 있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껏 느꼈던 그 공허함의 정체도 조금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니체는 착한 사람을 비난한 게 아닙니다. 그가 경계한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스스로를 지우는 선량함입니다. 니체가 본 선량한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자기 감정을 억누르고 자기 욕구를 부정하고 자기 생각을 숨기면서 그것을 미덕이라고 믿는 사람. 그리고 그 미덕이 의무가 되어버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남이 원하는 모습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남이라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가족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세상의 시선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평생 보이지 않는 기준에 맞춰 살게 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누구지? 착함이 선택이 아니라 의무가 되는 순간 그 사람의 내면에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첫째, 자기 검열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기적으로 보일까? 내가 먼저 나서면 건방지게 보일까? 이건 내가 참아야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습관이 되면 본인의 진짜 감정은 점점 뒤로 밀려납니다. 둘째, 감정이 억눌립니다. 화가 나도 웃고 억울해도 괜찮다고 말하고 서운해도 아무렇지 않은 척합니다. 그런데 감정이란 건 표현하지 않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안으로 쌓일 뿐입니다. 셋째, 분노가 누적됩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착한 사람일수록 내면에 분노가 많습니다. 평생 참아온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분노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대신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나는 이렇게 힘든데 왜 아무도 몰라줄까?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고맙단 말 한마디 없네. 이건 분노가 아니라 서운함으로 포장된 분노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한 자는 용서할 수 없다. 용서는 강한 자의 특성이다. 언뜻 보면 착한 사람이 강해 보입니다. 참고 이해하고 배려하니까요. 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착한 사람은 관계에서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거절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탁을 받으면 힘들어도 들어주고 싫은 소리를 들어도 받아들이고 불합리한 요구에도 그럴 수 있지라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는 상대방을 편하게 만들지만 본인을 소진시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참는 사람이 손해보는 구조가 고착된다는 겁니다. 관계에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한쪽이 계속 양보하면 다른 쪽은 그걸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 내가 뭐 호구야?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그렇게 느끼면서도 행동은 바꾸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착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더 강하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이런 도덕을 노예 도덕이라 불렀습니다. 이 표현이 거칠게 들릴 수 있지만 니체가 말하고자 한 건 이겁니다. 자기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도덕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포장한다.
즉, 착함이란 건 진짜 선택이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기제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릴 때 이런 말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착하게 굴어야 미움받지 않는다. 참아야 인정받는다. 화내면 사람 안 좋은 거다. 이런 말들은 어린 시절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줬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어서도 그 말을 기준으로 산다면 그건 더 이상 보호가 아니라 자기 검열이 됩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강한 사람은 자기 기준으로 삽니다. 약한 사람은 남의 기준에 맞춰 삽니다. 그리고 약한 사람은 그 기준을 도덕이라 부르며 스스로를 정당화합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이미 이렇게 살아온 인생인데. 맞습니다. 이미 지나온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뭔가 허탈하고 공허하다면 그 이유를 한 번쯤은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가족을 위해 평생 희생했는데 정작 가족은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다. 직장에서 묵묵히 일했는데 인정은 목소리 큰 사람이 받는다. 친구 관계에서 늘 이해하는 쪽이었는데 힘들 때 진짜 연락할 사람은 없다. 이런 순간들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인생은 언제 살았지? 당신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다만 착함이 의무가 되는 순간부터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참아온 시간이 길수록 깨닫는 순간은 늦게 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오면 생각보다 더 허탈합니다. 왜냐하면 왜 진작 눈치채지 못했을까라는 자책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후회는 또 다른 형태의 자기 부정이다. 지금 중요한 건 과거를 자책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니체가 말한 강한 사람은 남을 짓밟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약한 사람의 전형입니다. 강한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자기 기준을 지키는 사람, 남이 뭐라 하든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지키는 사람, 남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 애쓰지만 그렇다고 자기를 지우지는 않는 사람, 필요할 땐 거절할 수 있고 화날 땐 화를 낼 수 있고 슬플 땐 슬프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미움받을 용기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말이 불편하게 들린다면 그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지금까지 미움받지 않기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해왔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이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어려운 일이다. 착한 사람이 되는 건 쉽습니다. 남이 원하는 대로 살면 되니까요. 하지만 나 자신이 되는 건 어렵습니다. 누군가는 실망할 테니까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평생 실망시키지 않으려 애쓴 그 사람들은 정작 당신이 힘들 때 곁에 있었습니까? 오늘 이야기가 조금 불편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편함은 때로 필요한 감정입니다. 왜냐하면 불편함이 생각을 시작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니체가 경고한 선량한 사람의 위험은 착함 자체가 아닙니다. 착함이 자기 삶을 지우는 도구가 될 때 그것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착하게 살아온 게 잘못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뭐지? 나는 누구를 위해 사는 거지? 나이가 들수록 이 질문이 더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남은 시간이 생각보다 짧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긍정하지 못하는 자는 다른 사람의 삶을 부정한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삶을 당신의 기준으로, 당신의 방식으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 진짜 자기 자신으로 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의 기준으로 살고 계십니까?